자, 드디어 대단원 3 좌표와 그래프,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좌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좌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떠한 녀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있다.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가 있는데 독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점을 찍었어. 맞지? 근데 그러면 이 위치는 도대체 어디야? 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회 시간에 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 위도나 경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위치는 위도 몇에 경도 몇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막 북이 몇,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와 유사하게 뭐 여기도 위치가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위치가 막 있는데 이 위치들을 수학적으로 나타내 보는 거를 우리가 좌표로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좌표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이용해서 이들의 위치를 고유한 위치의 이름을 받아 적어 주는 거지. 그런 작업을 일단은 가장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한 그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게임상에 이제 맵이 있을 건데 이 맵에서 자, 내 위치는 여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찍어서 내 위치를 알려주고 자, 상대방의 위치는 요쪽에 있어 하고 막 알려주고 막 그런 경우를 해봤을 거야. 겪어봤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찍어서 알려주는 이런 모습들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면 좋겠지만 이 녀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 녀석의 위치를 알려줄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게 좌표라는 걸 이용해보자 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이제 우리는 그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좌표라는 거 나타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이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나중에 이 좌표라는 거를 찍어가면서 위치를 나타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영단어인데 이 녀석은 그냥 그림이야, 그림. 그러니까 막 그림이 막 요렇게도 생기고 아니면 막 요렇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위치들을 찍어가면서 막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고 이 그림들을 해석하면서 수학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가는 거지. 알겠죠? 자, 일단은 이 위치, 좌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에게 익숙한 수직선 하나를 그려볼 거야. 수직선. 자, 여기 0이 있고요. 자, 그러면 쌤이 그냥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막 그냥 좀 그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떠한 점이 여기 있어. A. 오케이? 자, 지금 시각적으로 A라는 점을 찍었어. 맞지? 자, 하나 더 찍어보자. B라는 점이 이쪽에 있어. 시각적으로 점을 찍었어. 자, 그러면 A랑 B가 도대체 어디쯤에 있냐를 다들 눈으로 확인을 했을 거야. 자, A가 0이니까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떨어진 위치에 A가 있군요.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지. A라고 하는 점은 플러스 2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좌표라고 한다. 정말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럼 B는 뭐 어떻게 표현할까? 0이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음의 방향으로 3만큼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쵸?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 이렇게 일직선상에 점이 움직이는데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고민을 해야지. 만약에 점이 저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막 요런 데 있습니다.
별표에 표시한 요 부분.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자들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 자, 우리 수직선을 가로로만 보지 말고 세로까지 봐보자. 수직선 두 개를 봐보자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두 개의 수직선을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너무 많이 이제 한 번에 담지 말고 일단은 수직선에 점 찍고 좌표 표현하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합시다. 뭐 사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이제 개념인데 그거 먼저 연습 조금만 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대요. 이 네 녀석의 좌표라고 하는 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알았지? 자, 이거를 각각 나타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 이 O라고 하는 점은 0의 위치에 있으니까 O는 그냥 0 이렇게 괄호 쓰고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P가 좀 쉬워 보이니까 P부터 할까요? P는 마이너스 3에 위치하는구나. 그 다음에 Q로 가볼게. 자, Q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3등분 한 다음에 그 녀석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0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진 거를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이 녀석은 0으로부터 한 칸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칸 이렇게 갔죠. 그쵸? 다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또다시 3분의 1만큼 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분수로 나타내기보단 가분수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합니다. Q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음의 방향으로 3분의 4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R이라고 하는 녀석은 3과 4 사이에 3.5, 3과 2분의 1. 자, 이 녀석도 가분수로 나타내보면 2분의 7만큼에 위치하고 있다. 플러스 2분의 7. 이게 좌표야, 좌표. 알았지? 자, 어렵지 않다. 그쵸? 밑에 있는 거 그냥 표현해 보는 거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점이라는 걸 찍을 때 항상 점이 이 일직선상의 점이 이렇게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엄청나게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모든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고안을 해냈다는 거지. 자,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하나 그었어. 이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수직선이지, 그치? 자, 근데 이 수직선을 자, 여기 양의 방향 표시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도 표시를 좀 해줄게요. 근데 이 수직선을 이제 가로로만 보지 말고 세로까지 한번 봐보자는 거야. 세로까지. 세로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약속이야. 이 세로로 봤을 때는 저 위를 향하는 방향, 위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를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여기까지 됐지? 좀 체크를 해보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오케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이렇게 좀 표시를 했고요. 네 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쌤이 점을 하나 찍어볼게. 점 하나를 찍을 건데, 여기 한번 찍어보자. 뭐 예를 든 거예요. 자, 빨간색 점 보이죠? 이 빨간색 점의 위치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 이게 이제 고민이야, 고민.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로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봤어. 자, 가로축만 봐, 가로선만. 자, 그랬을 때 가로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떨어져 있죠. 지금 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그냥 O라고 쓸 것인가? 자, O라고 쓰기에는 조금 이상해. 왜냐면은 다섯 칸 떨어진 점의 위치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선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O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 그치? 아니면 뭐 한 이쯤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는 다섯 칸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점들의 이름이 전부 다 같아져 버리는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분명히 이 점들은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는데 전부 다 이름이 O야.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가로로는 얼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세로로는 또 얼만큼 떨어졌어를 둘 다 봐보자 라는 거지. 알겠지? 자, 이 점이 가로로는 얼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얼만큼 떨어졌어를 둘 다 한번 체크를 해줘 보자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5칸 떨어졌고요. 맞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지금 보니까 위로 한 칸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저 점의 위치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 자, 이 녀석은 가로 먼저. 가로로는 5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위로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5,1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어때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몇 개 더 해보자. 만약에 이 수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 가로선 위에 점이 찍혀 있어. 그러면 해당 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는 5칸 떨어졌어. 그런데 위아래로는 움직임이 없어. 지금 보니까 그냥 여기 그냥 이 선에 이제 일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점은 자, 오른쪽으로는 5칸 떨어졌고요. 위나 아래 세로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0 움직임이 없습니다를 표시를 해주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점이 있었습니다. 자, 점 찍었어요. 자, 해당 점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좌표를 읽어야 할까, 좌표를 찍어야 할까라고 하면은 해당 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가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중심 기준으로부터 가로는 하나, 두 칸 떨어졌죠? 맞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는 하나, 둘, 셋, 4칸 떨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는 좌표는 2,4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연습 좀 더 할 거예요. 자, 더 할 겁니다. 자, 쌤이 이제는 여기. 자,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자, 왼쪽 상단에 점 하나 찍은 거 보이죠? 해당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기준으로부터, 자, 가로로만 먼저 봐.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한 칸, 2칸. 맞지? 왼쪽 방향으로 2칸.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2칸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즉 양의 방향으로 한 칸 떨어졌네. 그러니까 가로 먼저 왼쪽으로 2칸, 그리고 세로 위로 한 칸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이쯤에 해볼까? 자, 이번에는 왼쪽 좌측 하단 보면은, 자, 해당 점의 위치는, 자, 기준으로부터 이제 가로 먼저,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였네? 한 칸, 2칸, 3칸, 4칸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의 방향으로 4칸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세로 축도 보니까 지금 이 녀석이 아랫 방향으로 한 칸, 2칸, 3칸 움직였지, 그치? 이제 가로로도 음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음의 방향으로 4칸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음의 방향으로 3칸 움직였다. 이게 이 녀석의 좌표가 되는 거야. 위치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마지막에 점 찍은 녀석은 이 기준으로부터, 자,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3칸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랫 방향으로 한 칸, 2칸 떨어졌네요. 맞죠? 항상 가로 먼저 읽으라고 했어요. 가로 먼저 읽어주면은 3, 그 다음에 세로는 음의 방향으로 2칸 이렇게 좌표를 쓸 수가 있게 되네요. 됐죠? 좋습니다.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좌표를 찍는 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용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 평면, 이게 이제 평면이잖아, 평면. 이 평면상에 어떠한 점들,
좌표라고 합니다. 어떠한 점들을 찍기 위해서 이제 수직선 두 개를 그려서 평면에 나타냈지, 그치? 이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 녀석을 얘를 좌표를 나타내기 위한 평면이다 라고 해서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자, 그리고 이 좌표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이 기준 이 0이었죠. 0 맞죠? 이 0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부터 출발을 했잖아. 이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기준을 원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원점. 원점 기준. 자, 원점의 좌표 한번 써볼까 우리? 자, 원점의 좌표는 0,0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녀석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지도 않았지, 그치? 그래서 0,0 이렇게 써주는 거야.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수직선을 몇 개를 그었냐면은 하나, 둘, 수직선 두 개 그었죠? 맞죠? 이 수직선 두 개, 이 각각의 이름을 좀 붙여줄 건데 이 가로 먼저 보는 이 가로축, 가로선, 이 가로 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뭐겠어요? 이제 세로로 그은 수직선을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표라는 거를 읽을 때는 X축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순서 X축 다음 Y축 이렇게 순서를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좌표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X축 먼저 읽었고 Y축을 그 다음에 읽었잖아. 그래서 이 좌표의 앞에 쓴 숫자와 뒤에 쓴 숫자도 이제 이름을 좀 붙여줄 건데 앞에 쓴 숫자를 X 좌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쓴 숫자를 Y 좌표라고 얘기를 할 거야. Y 좌표.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처음 배워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을 뿐이고 사실 이 점을 찍는 거는 조금 낯설긴 해. 왜냐면 이제 세로로 된 수직선을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거 연습 좀만 하면은 그냥 어느 순간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파트야. 알았지? 이 좌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직선 두 개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을 찍었을 때 X좌표와 Y좌표를 읽어준다.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 X축이나 Y축을 토대로 지금 보니까 이 평면이 총 4분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게 느껴지니? 네 가지 영역으로? 영역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들에다가 또 이름을 붙여줬네, 수학자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붙여줬냐? 자, 근데 순서가 이제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 이름을, 자, 여기부터 1, 2, 3, 4. 자, 이렇게 순서를 붙여줬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분면이라고 하고요. 사분면. 면이 4개로 분리되었다. 사분면이야, 사분면. 알았지? 그리고 이 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제 꼭 붙여야 돼요.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지금 보니까 오른쪽 위를 출발로 해서 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반대 방향의 순서를 따르죠. 그쵸? 시계 방향이 아니네요.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오케이? 당연히 이제 여기는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이라고 읽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고민되는 거 하나만 이제 문제 풀다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얘기를 해줄 건데, 쌤이 여기 여러 가지 좌표, 점들을 찍어 놨잖아. 그 점 중에 5,0이라는 좌표 한번 눈으로 봐봐. 5,0 보이니? 자, 5,0. 5,0이라고 하는 점은 이제 한번 이게 질문이야. 이 점은 제1사분면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4사분면 위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좀 애매하지. 5,0이라고 하는 거는 1사분면인가 4사분면인가 애매한데 이제 이건 약속이야. 이제 수학자들이 한 약속이고 이 좌표축 그러니까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은 4분면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5,0이라고 하는 점은요. 제1사분면 위의 점도 아니고요. 제4사분면 위에 있는 점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 녀석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너무 많은 거 집어넣나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지금 특징을 좀 봐볼까? 이 2,4라는 점이나 혹은 5,1이라고 하는 점의 특징을 보니까 X 좌표나 혹은 Y 좌표가 전부 다 양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요. 양수, 양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요. 바로 얘기해 볼까요? 음수,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3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요. 음수, 음수로 나오게 되고요. 제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요. 양수, 음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X축 보고 Y축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좌표 평면의 전부야. 알았지? 이제 이 좌표 평면 직접 이제 그리고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뭐 사분면 문제랄지 뭐 X축 Y축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제 풀어 나가면 되고요.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담겨 있는 게 좌표 평면의 전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 풀면서 좀 연습만 하면 돼요. 이게 처음이니까 좀 헷갈려 보이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보니까 두 순서상 순서상 보니까 뭐, 뭐. 자, 이게 지금 좌표로 나타내져 있는 거지. 좌표라고 합니다. 좌표. 좌표. 알았죠? 자, 좌표가 서로 같다. 좌표라고 하는 건 위치잖아. 위치. 그치? 이 점 두 개의 위치가 서로 같답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같아? 똑같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점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X 좌표끼리도 당연히 같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X 좌표끼리도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 Y 좌표끼리도 당연히 같겠죠. 오케이? 써볼까요? 2a라고 하는 x좌표랑 마이너스 4라고 하는 x좌표랑 같을 거야. 이제 위치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y좌표랑 2b라고 하는 y좌표랑 또 같은 거야. 오케이? 자, 1차 방정식이네요. 근데 사실 뭐 너무 간단해서 바로 답 써볼까요?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양변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좌표 혹은 순서상으로 읽는 거야. 알았지? 자, 3번 보면은 좌표를 이제 각각 표현을 해보래. 이거 연습 많이 한 거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자, P라고 하는 점부터 봐볼까? P라고 하는 점 보니까 이 기준 뭐라고 얘기했어? 원점이라고 했지? 자, 원점. 그리고 가로 방향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세로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는 게 P의 위치네요. 그쵸? P의 위치는 4,2 이렇게 적는 겁니다. 다음 Q의 위치. 쌤 이제 속도 내볼게. Q의 위치는 마이너스 1,1. 오케이? R의 위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S의 위치는 3, 마이너스 4. 자, 이게 처음이라서 조금 잘 안 읽힐 수도 있지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점도 쓰라고 했네요. 원점은 0,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뭐 이제 점 찍는 거 연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계속 갑니다. 자, X축 위에 있으면서 X좌표가 2인 점의 좌표를 써봐라. 자, 한번 좌표 평면 그려볼까? 여기 X축,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는 거야. 여기 기준 원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X축 위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으면서 자, 점 찍었습니다, 쌤이. 그 다음에 x 좌표가 2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요. x 좌표가 2라 있으니까 2, 이래야 되겠죠. 그쵸? 자, 이 녀석 보니까 이 점이 세로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였니 안 움직였니? 움직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x좌표가 2고 문제에서 x좌표가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답은 2, 0 이래야 되는 거야. 점 찍고 읽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2번 y축 위에 있으면서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자, 그러면 쌤이 또 점 찍었습니다. 점 찍었고요. 자, 해당 점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됐죠? y좌표가 뒤에 쓰는 그 좌표예요. 자,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는 아래로 한 칸 움직였다. 오케이? 그런데 y축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오른쪽 왼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어. 0,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2번의 그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이건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고 x축 위에 있으면은 이 점은 y 좌표의 값이 0이 되는 거지. 그치? x축 위에 있으면. 왜? x축 위에 있으면 위아래로는 아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으면 이 녀석은 x 좌표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이해되니? 자,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답을 3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십시오. 그냥 이 5개의 점을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알겠나요? 자, 4분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얘기했었고요. 자, 5번 문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지를 체크하라고 하는데 우리 점 찍는 거 연습 한번 하자. 자, 점 찍어볼까요? x축, x축, 그 다음에 y축. 자, 그러면 1번부터 1번 지금 2, 3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떨어졌네. 자, 볼까 그냥 x축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오케이? 그러면 그 점은 이쯤에 있었겠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 한 이쯤에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2, 마이너스 5, X축 방향으로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 되고, Y축 방향으로는 음의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이쯤 있겠습니다. 됐죠? B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도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B 2, 마이너스 5. 됐죠? 그 다음에 C는 자,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3칸. 그러니까 음의 방향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음의 방향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그 녀석의 위치 대충 이쯤. 됐죠? 자, 체크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 이쯤에 C가 존재하고요. 마지막 D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4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위치는 요쯤. 오케이, 됐지? 자, 한 요쯤. D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7,4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몇 사분면입니까? 지금 A라는 점은 자, 순서 어떻게 돼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A라고 하는 점은 제1사분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제4사분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은 제3사분면,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은 제2사분면. 자, 4분면 적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좌표라고 하는 파트가 끝이 났는데 어렵지 않지, 그치? 이거 좌표 쓰는 거 연습 똑바로 하시고요.
이거 연습 다 되면은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연습하고 봅시다. 이상.